안녕하세요. 저는 최윤선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를 맡고 있는 김미경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조국의 광복과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용교순 서울남부 보훈지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항일 독립선열 선양단체연합 함세웅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국회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소왕 선생 후손이신 조소왕 선생 기념사업회 조인래 사무총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늦어지시나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신채호 신규식 선생의 후손이신 동제사 신환호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광복군 유환희 선생의 아드님이신 유경식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평 의병장 박영근님의 손자 박희수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남 김성숙 기념사업회 민성진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애국지사 신현 죄송합니다. 애국지사 신원님의 외손자 최영철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이 자리에는 이 시대의 독립군들 그리고 시민운동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북아 평화연대 문정기 공동대표님, 안녕하세요. 액션온 코리아 정현진 대표님, 이기묘 대표님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종합예술단 봄날의 한운석 대표님과 단원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저 뒤에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꾼 김순 선생님께서는 오셨는데요. 뒤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그 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일일이 제가 소개 못 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해야 돼. 해외에서 오신 분이라서. 지금 방금 소식이 왔는데요. 해외에서 또 저희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호주 광복회 황명화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먼 길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최은산 장군 기념사업회 노웅래 이사장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최은산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노웅래 의원입니다. 장군의 순국 77주기 추모식 날을 맞아서 비가 내리고 계십니다. 이런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함세웅 신부님 그리고 남부 우리 보훈처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독립열사 유가족과 우리 인사분들이 함께 해 주신 오늘날은 특별히 감회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3일에 우리 국회에서 기념사업회와 제가 공동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날 무장 독립군 기지였던 봉오동의 최근의 모습을 구글 어스, 우리 말하는 위성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봉오동 증촌의 위성 사진에서 대형 연병 장터와 세계동의 막사터로 추정되는 장소가 새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군사 전문가들에 의해서 발표됐다는 점에서 봉오동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최은산 장군은 1919년 봉오동에 대한군무 도독부를 창설하고 이듬해 간도의 여러 독립군 단체가 모인 대한북로 독군부에 참여하여서 봉오동 청산리 대첩에 혁혁한 공을 세운 애국지사이십니다. 봉오동 청산리 대첩 후에 최은산 장군은 이후에도 독립운동에 헌신하시다가 일제로부터 고초를 겪으시고 광복을 한 달 앞둔 1945년 7월 5일 날 순국하셨습니다. 하지만 최은산 장군 77주기를 맞는 지금도 장군의 생애와 업적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저희 후손 입장에서는 큰 저희들이 죄를 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멀리서 호주에서 우리 광복회 우리 간부님들 오신 것처럼 우리 최은산 장군님의 이 큰 무장투쟁의 업적과 활동은 길이 우리 후손들에게 기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추모식을 계기로 해서 일부 독립지사는 과도하게 영웅으로 미화되고 있는 것, 이것 역시도 바로잡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북한도 아울러서 북한도 무장 독립전쟁의 바른 역사를 널리 알리고 최은산 장군을 비롯해서 그동안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군들의 삶을 재조명해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함께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역사가 제대로 그리고 진상규명되는데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최은산 장군님 순국 77주기 다시 한번 추모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은산 장군에 대한 약사를 최은산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인 이계영 교수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윤산 장군님의 약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산 장군은 함경북도 운송 출신으로 1885년 11월 17일 길림성 연기련 국자가에서 부친인 연변도태 최우산과 전주시 어머니 사이에서 이남으로 출생하였습니다. 본명은 명길인데 독립운동에 뛰어들면서는 운산, 만익, 문무, 고려, 명길, 풍, 빈, 복 등의 이름을 쓰셨습니다. 1907년 23세에 김성녀 여사와 혼인하셨고 1908년부터 중국 동삼성 장량인 군벌에서 간부로 활약을 하였습니다. 이때의 중국인들은 그를 최풍이라 불렀습니다. 장량인 군벌에 지적 정리를 담당하는 왕청현 총판으로 있으면서 봉오동, 도문, 안산, 석현, 서대파, 십리평, 양수, 천자 등 왕청현 일대의 토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1910년경 연기를 떠나 왕청현 봉오동으로 이주하여 신안촌을 건설하였습니다. 봉오동은 땅이 비옥하고 수량이 풍부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췄고 두만강이 근접하여 러시아와 국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였습니다. 1912년 당시 만주에 횡행하던 마족들로부터 봉오동의 신안촌을 보호하기 위해 자유단을 창설하였는데 이는 훗날 독립군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자유대의 규모가 커지자 1915년에 대규모 토성을 축조하고 산 중턱을 개간하여 연병장을 만들었으며 삼계동에 막사를 신축하면서 점차 봉오동은 독립군 기지로 변모해 갔습니다. 1919년 4월 19일에는 봉오동에서의 3.1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1919년 상해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봉오동에 대한군무도독부를 창설하고 형님인 최진둔 장군을 사령관으로 추대하였습니다. 1920년 임시정부가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하자 홍범도 부대 등 여러 독립군 단체를 규합하여 대한북로독군부를 창설하였습니다. 병력은 1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대한북로독군부의 총사령관은 최진동이었고 제1군 사령부장은 홍범도였으며 최운사는 군자금과 병력을 모집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독립군 무기를 마련하고자 석현의 토지를 팔아 연해주에서 체코 소총을 구입하여 독립군의 무장력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더욱이 최운산 장군은 정예 부대를 결성하여 두만강을 넘어 국내로 침투하여 운성군, 풍리동, 풍교동, 남양동 등지에 일본 주재소와 헌병대를 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1920년 6월 7일 새벽 일본군이 북간두의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 두만강을 건너오자 이들을 봉오동으로 유인하여 대성을 거뒀습니다. 이 봉오동 대첩에서 일본군은 막대한 피해를 보았지만 독립군의 피해는 적었고 대포, 기관총, 장총, 탄환 등의 많은 무기를 확보하여 무장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봉오동 청살 전투 후 독립군은 더욱 증강한 일본군을 피하고자 연해주의 자유시로 이전하였으나 수많은 독립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최운산 장군은 자유시 참변을 피해 1920년 12월부터 1922년 9월까지 무장한 30여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간도 각지로 돌아다니며 군자금을 모집하는 등 독립군 재무장을 추진하였습니다. 1922년 1월 최진동, 홍범도 등과 함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극동민족대회에 참가하여 러시아 지도자는 물론 각국 지도자들과 만나 폭넓게 교류하면서 극동 피압박 민족의 해방을 위해 여러 가지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22년 11월 일본군 토벌대가 간도로 들어오자 연해주로 피신하였다가 1924년 9월 중순경 다시 간도로 나와 군자금 모집 활동 중 일본군에 체포되어 1925년 3월 청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의 선고를 받아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 뒤 추록 후에는 대규모 축산 농장을 일구고 두유공장, 제면공장, 제주공장, 성냥공장, 비누공장 등 여러 기업을 운영하면서 러시아와의 무역에 종사하여 큰 부를 이뤘습니다. 이를 통해 독립운동을 지원하여 여러 번 투옥되어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일제 말기에 만주국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국내에 들어와 평양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였지만
고문과 오랫동안 옥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1945년 7월 5일 향년 61세를 일기로 일제가 패망하기 불과 40일을 남겨놓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최은선 장군은 1990년에서야 비로소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었습니다. 이상 약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승우 서울보훈청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해 주신 용교순 서울남부보훈지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최은산 장군님의 서거 77주기를 맞이하여 대한민국 역사에 남긴 위대한 업적과 숭고한 정신을 기르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조국과 민족을 위해 평생의 삶을 바치신 장군님 영전에 깊은 존경과 추모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뜻깊은 추모제를 마련해 주신 최은산 장군 기념사업회 노웅래 이사장님과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은산 장군님께서는 일제의 만행에 맞서 일찍이 북한도에서 조국을 위한 투쟁을 준비하셨습니다. 북한도의 지리적 요충지인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제의 압제를 피해온 군부들의 몸을 신안초를 건널하시고 무장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국립군 전진 지지와 봉오동 살화학교를 건립하셨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직후 정식 독립군 부대인 대한군무도독부를 창설하셨으며 이듬해 1920년 여러 무장투쟁 단체를 통합하여 대한북로 독군부를 창설하여 이후에 다가올 사명에 대비하셨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위대한 대업을 이루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 최은산 장군님의 고귀한 헌신은 독립운동사를 빛낸 위대한 역사인 청산리 봉오동 전투의 대승이라는 값진 위협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청산리 봉오동 전투의 승리는 군부들에게 일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주었으며 이후 소녀들의 자주된 독립을 위한 투쟁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내 일생 동안 나라를 위해 헌신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고 의롭게 살고자 했으나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 장군님께서 평생에 걸쳐 보여주신 유국 헌신의 삶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조국 독립과 민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던 최은산 장군님의 꺾이지 않는 의지와 투혼은 우리 사회에 남겨진 유산이며 언제나 기억해야 할 정신적 가치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장군님께 깊은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5일 서울지방보훈청장 이승우 대표. 네, 우리 최은산 장군님과 또 그 형님인 최진동 장군님, 또 동생, 또 막내 동생, 또 최치흥, 우리 세 분 형제 함께 마음속에 기리면서 오늘 또 행사에 임합니다. 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하나님께 나름대로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 한 5년인가 6년 전부터 두 번째 그 행사 때 가서 우리 최은산 장군님의 행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 윤경로 이사장님 계실 때인데 제가 그때 가서 우리 독립선열들의 행업을 참 몰랐구나 이렇게 제가 숙지하면서 우리 지나간 역사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선녀 따님인 최성주님이 계속 자료를 발표해 주셔서 그걸 공부하면서 이제 많은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신앙인으로서 그 구약 성서를 매일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 기도의 유형 중에 하느님을 찬미하고 또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유형의 기도가 있습니다만 8번째 마지막 기도 유형에서 역사 기도가 있습니다. 역사 기도는 선열들이 살아온 삶을 그대로 회상하는 것, 선조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선조들의 은덕을 기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역사 기도다
시편에 나오는 그 역사기도가 있는데 역사기도를 생각하면서 제가 매일 미사 때 기도하면서 저와 가까운 분들, 은인들, 또 우리 순국 선열들 기리는데 우리 그날부터 우리가 최운산 장군님과 그 삼형제 분들, 우리 순국 선열들 많은 분들 마음에 모시면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은 저희 가톨릭인들에게는 7월 5일이 김대건 한국의 첫 번째 사제 김대건 사제의 그 순교성인 축일입니다. 그분이 1925년에 로마에서 시복된 그러한 날인데 그러한 축제이기도 해서 아침 미사 봉헌하면서 오늘 우리 최웅산 장군과 세 분의 형제님들 또 우리 후손들 우리 모든 순국 선열들 오늘 행사에 함께 오실 분들 마음에 모시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만 아까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아주 조촐한 소박한 모임인데 제가 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세상에서 평가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세상에서 평가받았던 그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이름 없이 숨져가신 분들, 또 감춰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하늘나라에도 더 아주 정말 진주처럼 더 빛난다라는 그러한 교훈이 있는데 우리 최웅산 장군 이 세 분의 행업이 역사 속에 그늘 속에 있었는데 그것도 가족들, 손자, 손녀들이 찾아서 발굴해내고 그를 뒤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또 거기에 많은 또 역사학자들이 걸림돌이 되고 반대 행업을 하고 또 회방을 놓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좀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참된 숨겨진 보물과 진실된 내용들을 우리가 더 찾아내서 선녀들의 고귀한 삶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또 우리 후손들에게 그 뜻을 전달하고 우리 순국 선녀들께서 품었던 아름다운 우리 한반도의 평화, 남북의 일치와 화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애쓰는 그러한 시민, 국민 후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영주간 건강을 기원하면서 우리 최웅산 장군과 세 분 형제님들의 또 가호, 하늘나라에서 저희들 모두를 위한 전달자 되신 확증하면서 오늘 추모사에 임합니다. 여러분 모두 영육간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만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일자리 수석을 했었습니다. 오늘 오게 된 배경이기도 한데 2020년 현충일 대통령 연설에서 최진동 장군님에 대해서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우리가 늘 이제 홍범도 장군으로 이제 상징되는 봉오동 전투였는데 최진동 장군님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최근에 또 우연히 최웅산 장군님에 대한 또 말씀을 제가 듣게 돼가지고 오늘은 이 77주기를 맞이해서 최웅산 장군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고 또 앞으로 또 최웅산 장군님의 그 업적을 더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봉오동 전투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역사책에서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저는 새롭게 발견한 것이 바로 정규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게릴라전이 아니라 정규전이라는 거. 그 정규전이 가능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최운산 장군님을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바로 봉오동에 기지를 만들고 그리고 또 병사를 모집하고 그들을 훈련을 시키고 또 최신식 무기를 사들이고 이런 우리 막강한 이 군사력을 모르는 일본군들이 들어갔다가 참패를 하고 가는 그런 역사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이 그야말로 맹위를 떨칠 수 있는 그 첫 번째 길을 열어준 전투였다. 그것을 바로 이뤄내신 분이 바로 최우선 장군님이라는 걸 알고서 왜 이런 사실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되돌아보면은 그 우리 독립운동용에서 무장투쟁에 대한 역사가 되게 빈약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대한민국의 역사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친일 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했던 역사, 군부 독재에 의해서 또 그런 무장투쟁의 역사가 의도적으로 왜곡되거나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바로 그런 잘못되고 또는 어떤 왜곡되거나 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서 제대로 찾아서 잘 우리 동시대나 또는 후손들에게 잘 알려나갈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영상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게 그 현지의 그 전투 참호가 낙엽으로 켜켜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잘 발굴해서 잘 보존하는 것도 또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노웅래 의원님이 또 이사장님으로 계셔서 저한테는 제가 평상시에 존경하는 의원님이라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77주 기를 맞이해서 우리 최우선 장군님의 업적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고 또 국회에서 정치에서도 장군님의 업적을 잘 기리고 또 찾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들은 하늘을 보았다.
역사를 짓누르던 검은 구름장 찢고 동학년 황토현에 김인년 3월에 봉오동 전투에 영원의 얼굴을 보았다. 그 빛났던 당신의 얼굴은 우리들의 깊은 가슴이었다. 하늘물 하나를 떠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 닦아 놓았다. 돌에도 나무 등돌에도 당신의 얼굴은 전체가 하늘이었다. 하늘. 그 빛났던 당신의 얼굴은 금세 가리워졌지만 꽃들은 해마다 강산을 채웠다. 태양과 주수와 사랑과 노동, 그 빛났던 당신의 얼굴은 영원의 하늘. 강토는 가는 곳마다 착취와 굶주림, 우리들 밥그릇에 반은 눈물이었지. 언제나 우리들 밥그릇에 반은 눈물이었지. 우리끼리 익어가고 싶은 밥에, 너와 나의 밥에 누군가 쇳가루를 뿌려 보았지. 백성들이여, 가도 끝이 없는 행렬이여, 모두 떨쳐 나오라. 적양적에 우리가 아니면 그 누가 하리. 적양적에 우리가 아니면 그 누가 하리요. 그날이었지. 압제의 하늘 아래 어둠을 되쏘아보며 횃불처럼 우뚝한 손과 손, 발과 발. 그날이었지. 횃불처럼 우뚝한 손과 손, 발과 발. 지금도 들려오는 함성은 우리의 것. 만인의 밥을 위하여, 만인의 땅을 위하여, 만인의 독립을 위하여. 지금도 들려오는 함성은 우리의 것. 만인의 밥을 위하여, 만인의 땅을 위하여, 만인의 독립을 위하여. 네,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무대를 준비하면서 잠시 봄날 중창단을 소개해드리자면, 우리 사회에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이웃들 곁에서 노래로 연대하는 중창단입니다. 오늘 부를 곡목은 김영복 작곡, 박학봉 작사의 최은선 장군가와 봄날입니다.
장군 영전에 올리는 헌화와 분향이 있겠습니다. 헌화는 편의상 앞에 앉아 계신 분들부터 차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내빈들께서 헌화를 마치신 후에 유가족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헌화 부탁드립니다. 앞쪽부터 차례대로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화하실 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팀을 묶었어. 이 얘기 누가 했는 사람 있나? 응? 아무도 없지. 얘기하는 사람. 했어. 그럼 뭐. 사진을 못 보여서 참 아쉽다. 의장대 조총 발사.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은선 장군 손자이시죠? 맞손자이십니다. 최은주 선생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최원산 장군의 뜨거운 삶을 기리는 77주기 수모식에 자리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후손들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원산 장군의 맞손자 최윤주입니다. 2016년 최원산 장군 기념사업회가 창립된 후에야 공식적으로 해마다 국립현충원에서 이렇게 추모식을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6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왜곡되고 고착화된 북간도 무장독립운동사와 봉오동의 역사가 조금씩 수정되고 학술적으로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추모식을 시작할 때 노웅리 이사장께서 인사말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지난 6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봉오동에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는 대규모 연병장터와 세동의 대형 막사터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김성녀 여사께서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신 이야기 속의 연병장과 막사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늘어나는 독립군을 수용하기 위해 1915년에 건설한 연병장과 막사를 보면서 저희가 상상하던 규모보다 훨씬 큰 규모라는 것, 봉오동에서 수천 명의 독립군을 먹이고 입히며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할머니의 증언에 한치의 과장이나 왜곡이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노웅리 이사장님과 여러 이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보태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떳떳하게 후손의 도리를 할 수 있는 날이 빨라지는 것 같아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친일파의 후손 3대가 흥하고 독립군의 후손 3대가 고생한다는 말을 증명하듯이 친일 인사의 후손들이 우리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짓는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우리나라의 독립이 일본이 연합군에게 패배한 탓에 거저 얻어진 것이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처럼 폭탄을 던지거나 의거를 벌인 몇 분의 훌륭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크게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북간도에서 끊임없이 싸웠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28 독립선언이, 3.1운동이, 광주 항일 학생운동이 이어지는 무장투쟁의 역사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최원산 장군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우리나라의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에 지렛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오동에도 민족과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분들이 수천 명이 계셨고 그분들이 바로 우리들의 선조들이었다는 것, 우리는 독립이 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의 후손들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미래 세대의 삶이 긍지 속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고 바른 역사를 찾아가는 길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머리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최원산 장군 77주기 추모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